자, 오늘은 우리 포인트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사용이 되는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시그모이드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한번 우리가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하는데,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는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fx가 1 플러스 2n 마이너스 x 플러스 분의 1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게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인데요. 이 함수를 왜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하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싶은 f가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그모이드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으니까요. 자, 이제 x를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x를 무한대로 보내면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승분의 1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때 x가 무한대로 가면 이제 이 커지니까 요게 2의 x분의 1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이 x가 무한대로 가고 그거에 역수를 취하게 되니까 요게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되냐면, 자, 요게 1 값으로 향해 가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요 놈이 0이 되니까요. 자, 이 얘기는 x가 무한대로 가면 f가 1을 향해서 죄송합니다. 1을 향해서 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한번 보내보면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분의 1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요게 마이너스 x가 무한대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전체의 분모가 무한대를 향해서 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0이 될 거다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알아냈어요.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f가 1을 향해서 간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f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서 간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자, 만약에 x가 제로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x가 제로를 넣어보면 이제 이 부분이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f가 그냥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사실을 한번 종합해 볼게요. 자, x가 0일 때 2분의 1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면, 자, 이제 x가 무한대를 향해 가면 얘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 1에 점점 가까워질 거다.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0에 점점 가까워질 거다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그모이드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보면 요게 S자처럼 생겼죠. 그래서 S자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부른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시그모이드 펑션을 써야 할까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데,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회기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가 회기를 기준으로 저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회기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거죠. 자, 내가 이제 2, 3 뭐 쭉 해서 그러니까 9, 10이에요. 근데 이제 2하고 3일 때는 어떤 x의 값이 2하고 10일 때는 y가 이제 y 값이 이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0, 0이고 9, 11 때 1, 1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내가 이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어떤 자 2, 3의 값을 가질 때는 내가 이제 0, 그 다음에 0의 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9하고 10일 때는 우리가 1, 1 값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 값들을 가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y 값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풀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선형 회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선형 회기로 이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회기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변수가 하나만 밖에 없으니까 y는 뭐 w x 플러스 b다라고 하는 이 선형식을 이용해서 푼다고 하면 우리가 구하게 되는 이 w와
b에 의해서 어떤 선이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선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 이제 이 선은 이걸 잘 피팅하는 선은 어떤 선이냐면, 자, 어떤 이제 2, 3을 넣었을 때는 이제 이 값이 작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9, 10을 넣었을 때는 y 값이 좀 크게 나오는 이런 선이 제일 좋은 선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선을 좋은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찾은 이 선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선형 회귀를 통해서 따져보면 우리가 이제 결국은 뭘 판단해야 되면 어떤 값이 들어왔을 때 이거에 의해서 이게 1인지 0인지를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작은 값을 가지면 0, 그 다음에 큰 값을 가지면 1이라고 판정을 하면 될 텐데, 자, 그럼 우리가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거죠. 자, 그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은 0과 1이니까 내가 2분의 1을 그어서 2분의 1이라고 한 선을 그어서 이제 2분의 1보다가 큰 값이 나오면 우리가 1이라고 판정하고 2분의 1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우리가 0이라고 판정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선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새로운 x가 들어왔을 때, 자, 이제 뭐 8이 들어왔다고 생각합시다. 8이 가지는 y 값이 2분의 1보다는 크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는 1이다 라고, 그러니까 8일 때도 1이다 라고 요게 우리가 새롭게 판정하는 이 값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값이 들어오면 그 y의 값이, 이렇게 찾은 이 선에서의 y의 값이 2분의 1보다 미치냐 위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판정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이렇게 해서 선형 회귀를 사용하는 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새로운 데이터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그려보니까 하나가 좀 그 x값이 굉장히 커서 원래 이제 2, 3인데 그 다음에 이제 9, 10이 있고요. 근데 하나가 이제 한 20 정도 된다고 합시다. 21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9, 11 때 1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22 때 1이다. 그 다음에 이제 2, 3일 때는 우리가 0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판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을 이제 어떤 회귀식을 풀어보면 어떤 회귀식을 찾게 되냐면, 자, 이런 회귀식을 찾게 되겠죠.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결국은 이게 0인지 1인지를 판단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판단하는 기준을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를 우리가 체크하게 될 텐데요. 자, 이 데이터가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래서 1을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를 체크할 때 9하고 10에 대해서, 특히 9 같은 경우에는 요 y 값이 어떻습니까? 2분의 1을 못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선형 분리기라고 하는 이 분류기가 이걸 잘 찾아내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제가 이제 미리 답에 가까운 얘기를 좀 해버리면 이렇죠. 우리가 구하는 게 이렇게 해서 이까지는, 경계가 되는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어떤 함수를 사용하면 요 세 개도 잘 분리할 수 있고 요 두 개도 잘 분리할 수 있죠. 왜냐하면 2분의 1이라고 하는 이 값을, 그러니까 그 경계에서는 조금 이렇게 가파르게 해서 경계를 줄여주고 요렇게 그려내면 요런 9, 10에 대한 값들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2분의 1을 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0, 1로 잘 판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시그모이드 펑션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y라고 두고요. 자,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는데 내가 판정을 하는데 어떤 판정이 뭐냐면, 이제 이것도 뭐 fx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y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y는 어떻게 될까요? 2의 마이너스 wx 플러스 b.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그려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런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한다면 우리가 이제 선형 회귀가 가지고 있는 아까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다.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이게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 이때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 값의 결과물을 우리가 확률처럼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률처럼 생각을 해보면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y의 분의 1 이렇게 확률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y는 w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질 수 있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값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우리가 매핑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가면 p가 1에 가까워지고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에 가까워지는 이렇게 우리가 변화를 시켜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 실제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이 리그레션에서는 분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러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거를 다시 인공신경망으로 가지고 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하나의 퍼셉트론이 여러 개의 인풋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액티베이션을 펑션을 통과를 하게 되죠. 자, 이때 W와 X의 곱 또는 그냥 W 벡터와 X 벡터의 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하게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여기에 B라고 하는 어떤 바이어스가 들어와서 요거를 우리가 B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때 사용하는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우리가 뭘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리가 이제 F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자, 요게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wx 플러스 b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뭐냐면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wx 플러스 b라고 하는 선형적인 결과를 갖게 되겠죠. 선형 분류기를 갖게 되지만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시키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0과 1 사이 값을 내놓게 되는 그런 이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서 이제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는 게 시그모이드 함수가 액티베이션 펑션에 사용이 될 때 그 효과가 어떤 것인지 제가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미분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미분을 하는 거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자, f는 자, 그냥 1, 2에 이제부터 마이너스 s라고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s분의 1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이제 이걸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s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이거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s의 마이너스 1승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에 의해서 마이너스 1분의 1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s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다시 써보면, 자, 여기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이제 요 안에 이게 이제 요걸 하나로 보고 미분했을 때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요것도 미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s라고 하는 게 한 번 더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요것도 또 하나로 봐줘야 되니까 요걸 하나로 봐줘야 되니까 이 플러스가 붙어서 요거는 2의 마이너스 s에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s에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수식을 우리가 조금 더 풀어서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s에 분의, 자, 요거를 이제 요거의 제곱분의 2의 마이너스 s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걸 다시 한번 써보면, 자,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s에 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s에 2의 마이너스 s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잘 보면 요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게 f하고 똑같죠. 원래 f 함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걸 잘 살펴보면 1 마이너스 f하고 똑같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자, 1에서 마이너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2의 마이너스 s분의 1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s분의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s에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여기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s에 2의 마이너스 s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1-f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걸 미분하면 1 곱하기 1-f가 된다 라는 걸, f 곱하기 1-f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f는 우리가 0에서 1 사이라고 우리가 아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f 곱하기 1-f는 어디에서 어디 사이가 될까요? 자, 이거는 이제 0.25에서 0 사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마이너스 f 제곱 플러스 f니까 이걸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1. 그래서 요 수식은 최대가 4분의 1이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제일 클 때가 4분의 1이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호를 붙여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우리가 그 코드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 우리 이제
자, 이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의를 했고요. 여기 시그모이드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똑같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레이를 만드는데 -5와 5 사이에 0.1 간격으로 어레이를 만들어서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어서 우리가 한번 플로팅을 시켜보면 자, -5에서 5 사이에 이런 아까 살펴봤던 우리 함수 값을 가지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0 값을 가질 때 x가 0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2분의 1, 즉 0.5의 값을 가지는 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한번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게 이제 요 코드는 이제 미분을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분을 실제로 우리가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라디안트를 취해서 우리가 이제 값을 얻어오는 걸로 코드를 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요 코드를 이용해서 미분을 해서 f를 함수를 미분했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요 함수가 이제 f 곱하기 1-f의 함수가 되는 것이고, 여기를 잘 보시면 자, 0일 때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예, 0.25 값을 가지겠죠. 즉 4분의 1 값을 가지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몇 가지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이란 어떤 함수인지, 그 다음에 왜 시그모이드 펑션을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펑션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미분을 했을 때 값이 0에서 0.25 사이를 가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백프로포케이션 했을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0과 0.25 사이의 값들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반복적으로 곱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백프로포케이션 하는 과정에서 이 미분이 활용이 되는데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 각 레이어마다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면 이제 이 값들이 0과 0.25 사이의 값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곱해져서 이제 0에 수렴하게 되죠. 0에 수렴하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웨이트를 업데이트 할 때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웨이트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f 또는 이제 이 에러를 로스 펑션을 이렇게 미분을 하게 되는데 이 로스 펑션이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이 로스 펑션이 이제 우리가 들고 있는 액티베이션 펑션 즉 출력값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미분하는 과정을 거치면 요거의 미분이 그 다음 레이어에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들을 미분하면서 계속 곱하게 되죠. 그래서 요게 0에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더 이상 업데이트가 잘 안 일어나는, 그러니까 앞쪽 레이어에서 업데이트가 잘 안 일어나는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